사람들은 말해합니다. 착하게 살아봤자 결국 손해만 본다고. 하지만 조선에는 짐승 하나를 살려준 대가로 인생이 완전히 바뀐 모습이 있었습니다. 화살에 맞아 쓰러진 독수리. 그 앞에서 모습은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잠깐 사람답게 굴었을 뿐이었지요. 그리고 며칠 뒤 그 독수리는 하늘에서 한 여인을 데려옵니다. 그 작은 친절 하나가 운명이 되고 은혜가 되어 마침내 권력까지 무너뜨린 이야기. 짐승도 은혜를 갚는데 사람은 과연 어떠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하늘이 작은 친절을 기억했던 머슴과 독수리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람이 착하게 살면 과연 좋은 일이 생길까요? 아니면 세상은 원래 착한 사람만 손해를 보는 곳일까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평생 착하게만 살았는데도 딱히 잘된 일 하나 없던 머슴 이야기입니다. 이 머슴의 이름은 복수리였습니다. 복수리는 태어날 때부터 머슴이었습니다. 아버지도 머슴, 그 아버지도 머슴. 대대로 이 집안에서 벗어난 적이 한 번도 없었지요. 아침에 눈을 뜨면 일하고, 해가 지면 쓰러져 자고, 그래도 배는 늘 반쯤 비어 있었습니다. 그래도 복수리는 불평이 많지 않았습니다. 억울한 일도 많았지만 속이 꼬이거나 남을 원망하는 성격은 아니었지요. 그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어머니의 말이 늘 가슴에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복수리야, 사람은 착하게 살아야 한다. 착하게 살면 하늘이 다 보고 있다. 어머니는 그렇게 말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복수리는 그 말을 평생 잊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하늘이 정말 보고 있기는 한 건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복수리가 모시던 주인은 사람들이 혀를 참어 이름만 들어도 고개를 젓는 사람이었습니다. 욕심 많고 성질 사납고 자기 말 안 들으면 사람을 사람으로 안 보는 대감이었지요. 기분 좋을 때는 웃다가도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몽둥이가 날아왔습니다. 복수리는 늘 얻어맞는 쪽이었고 대감은 늘 때리는 쪽이었습니다. 그날도 그랬습니다. 대감은 새벽부터 복수리를 깨워 산으로 사냥을 나가자고 했습니다. 이놈아, 오늘은 큰 놈 하나 잡아야겠다. 빈손으로 내려오면 각오해라. 복수리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각오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는 이미 몸이 다 알고 있었으니까요. 산속은 깊고 조용했습니다. 바람 소리, 나뭇잎 흔들리는 소리, 그리고 대감의 성질 긁는 소리만 들렸지요. 대감은 앞장서며 짐승이 아니라 욕심을 쫓듯 걸어갔습니다. 반면 복수리는 발밑의 돌도 조심했고 작은 풀 한 포기도 함부로 밟지 않았습니다. 산에서는 산을 건드리면 안 된다. 어머니가 늘 하던 말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산 위가 어두워졌습니다. 구름이 낀 것도 아닌데 햇빛이 가려진 듯한 느낌이 들었지요. 복수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 하늘을 가르며 날아가는 거대한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독수리였습니다. 보통 독수리가 아니었습니다. 날개를 펼치자 산 하나를 덮을 것처럼 커보였지요. 깃털은 검고 눈빛은 사람을 내려다보는 신령 같았습니다. 복수리는 숨을 삼켰습니다. 대감마님,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런 갱물은 건드리면 안 된다고 들었습니다요. 대감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괴물. 대감은 비웃듯 웃었습니다. 저놈을 잡아다 방에 걸어두면 그게 바로 내 의세지. 복수리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산의 짐승도 하늘의 새도 다 제자리가 있는 법입니다요. 그냥 보내주시는 게. 말이 끝나기도 전에 대감의 손이 움직였습니다. 헐시를 당기는 소리, 팽팽한 긴장, 쓸데없는 소리 마라. 그리고 다음 순간 화살이 하늘을 갈랐습니다. 퍽! 독수리의 날개에 화살이 꽂혔습니다. 날카로운 울음소리가 산 전체를 울렸습니다.
독수리는 크게 휘청이더니 숲 아래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독수리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대감은 웃었습니다. 가느나 저놈을 찾아와라. 그 말은 명령이었고 거절은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독수리는 산 아래로 달려갔습니다. 덤불을 헤치고 들어가자 거대한 몸이 보였습니다. 독수리였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더 컸고 더 무서웠습니다. 부리는 날카롭고 눈은 검은 불처럼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에는 분노보다 고통이 먼저 담겨 있었습니다. 독수리는 한 발짝 물러섰다가 다시 다가갔습니다. 아이고, 저도 모르게 말이 나왔습니다. 이걸 어쩐다. 그때 멀리서 대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찾았느나. 독수리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이대로 들키면 독수리는 끝이었습니다. 독수리는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마른 나뭇가지들이 보였습니다. 망설일 틈은 없었습니다. 독수리는 재빨리 독수리 위에 나뭇가지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가만히 있어라. 소리 내면 안 된다. 놀랍게도 독수리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말을 알아듣는 것처럼 숨을 죽였습니다. 잠시 후 대감이 나타났습니다. 어디 있느냐? 독수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 않습니다요. 아마 절벽 아래로. 대감은 력을 퍼부으며 독수리의 등을 한 대 쳤습니다. 쓸모없는 놈. 그리고는 투덜거리며 산을 내려갔습니다. 숲이 다시 조용해졌을 때 독수리는 무릎을 꿇고 나뭇가지를 치웠습니다. 독수리는 아직 숨쉬고 있었습니다. 독수리는 떨리는 손으로 화살을 잡았습니다. 아플 거다. 그래도 참아야 한다. 이를 악물고 화살을 뽑았습니다. 독수리는 짧게 울었지만 끝내 날뛰지 않았습니다. 독수리는 약초를 꺼내 상처에 바르고 천으로 단단히 묶었습니다. 사람 눈피해 깊은 산으로 가거라. 그리고 조심스럽게 독수리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 순간 독수리가 독수리를 바라봤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그 눈빛은 분명했습니다. 잊지 않겠다는 눈빛이었습니다. 잠시 후 독수리는 거대한 날개를 펼치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독수리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작은 친절 하나가 자기 인생을 통째로 바꿀 거라는 걸, 그리고 하늘이 정말 보고 있었다는 사실도 말입니다. 산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말입니다. 하지만 독수리의 가슴은 아직도 쿵쿵 울리고 있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사람의 욕심이 하늘을 찔렀고 그 화살이 독수리를 떨어뜨렸습니다. 독수리는 덤불 속에 앉아 독수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컸습니다. 날개는 성인 남자 둘이 팔을 벌린 것보다 넓었고 부리는 도끼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무서웠습니다. 조금만 움직여도 한 번에 목이 잘릴 것 같았지요. 그래도 독수리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기 때문입니다. 힘없는 걸 보면 외면하지 마라. 독수리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내가 미쳤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그래도 그냥 둘 수는 없잖아. 독수리는 고개를 살짝 움직였습니다. 검은 눈이 독수리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분노도 있었고 경계도 있었고 무엇보다 고통이 있었습니다. 화살은 날개 깊숙이 박혀 있었습니다. 피가 아직도 조금씩 흘러내리고 있었지요. 독수리는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혹시라도 대감이 돌아오지 않을까. 계속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다 싶었습니다. 독수리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움직이지 마라. 이번에도 아주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나도 무섭다. 웃긴 말이었지만 그 말이 진심이라는 건 복수리 자신도 알고 있었습니다. 복수리는 허리춤에서 악초를 꺼냈습니다. 평소에 상처 남은 쓰려고 산에서 캐두었던 것들이었습니다. 머슴의 몸은 늘 상처투성이었으니까요. 이런데 쓰려고 모은 건 아니지만 복수리는 손을 떨며 화살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독수리의 발톱이 조금 움직였습니다. 복수리는 얼어붙었습니다. 잠깐만. 급히 말했습니다. 진짜 조금만 참아라. 이상하게도 독수리는 다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복수리는 이를 꽉 물었습니다. 그리고 단숨에 화살을 뽑았습니다. 독수리가 크게 울부짖었습니다. 그 소리에 복수리의 심장이 더 크게 내려앉았습니다. 미안하다. 미안하다. 복수리는 런신 말하며 악초를 상처에 눌러 바르고 천으로 단단히 묶었습니다. 손에는 피가 잔뜩 묻었고 등줄기에는 식은 땀이 흘렀습니다. 그렇게 한참이 지났을까요? 독수리의 숨이 조금씩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복수리는 그제야 숨을 내쉬었습니다. 다행이다. 복수리는 나뭇가지를 더덮어 몸을 숨겨주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숲 저편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복수리는 재빨리 엎드렸습니다. 대감의 목소리였습니다. 분명 이 근처로 떨어졌을 텐데. 복수리는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독수리 쪽을 흘끗 보니 놀랍게도 그 큰 몸이 완전히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깃털 하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자기도 들키면 끝이라는 걸 아는 것처럼 말입니다. 대감은 한참을 서성이다가 혀를 참어 말했습니다. 재수 없군. 그리고는 산을 내려갔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지자 복수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살았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둘 다 살았습니다. 복수리는 다시 독수리에게 다가갔습니다. 이제 괜찮다. 사람들은 다 갔다. 독수리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검은 눈동자가 복수리를 깊게 바라봤습니다. 이번에는 아까와 달랐습니다. 경계 대신 묘한 고요함이 있었습니다. 복수리는 조심스럽게 독수리의 머리 쪽에 손을 뻗었습니다. 순간 독수리가 부리를 움직였습니다. 복수리는 움찔했지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독수리의 부리는 복수리의 손을 스치듯 건드렸습니다. 공격이 아니었습니다. 확인하는 듯한 아주 가벼운 접촉이었습니다. 복수리는 그제야 조금 웃었습니다. 그래? 나도 너 해칠 생각은 없다. 잠시 후 독수리는 몸을 일으켰습니다. 아직 완전히 낫지는 않았지만 날개를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숲속의 바람이 일었습니다. 복수리의 옷자락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독수리는 한 번 더 복수리를 바라봤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그 눈빛에는 분명한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기억하겠다는 약속, 잊지 않겠다는 인사, 그리고 다음 순간 독수리는 하늘로 날아올랐습니다. 거대한 날개가 공기를 가르며 산 위로 사라졌습니다. 복수리는 그 뒷모습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다신 사람한테 걸리지 마라. 혼잣말처럼 말했습니다. 산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복수리는 그제야 자기 몸을 돌아봤습니다. 등은 맞아서 아팠고 손은 피투성이었고 배는 고팠습니다. 그래도 마음 한구석이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괜한 짓을 한 걸까? 복수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지.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자신은 머슴으로서가 아니라 사람으로서 선택을 했다는 걸 말입니다. 아직은 몰랐습니다. 이 선택 하나가
곧 하늘을 움직이게 될 거라는 걸, 그리고 그 독수리가 다시 돌아오게 될 거라는 것도 말입니다. 조용한 산 위로 바람이 한 번 더 스쳐 지나갔습니다. 마치 하늘이 고개를 끄덕인 것처럼 말입니다. 산에서 내려오는 길은 올라갈 때보다 더 길게 느껴졌습니다. 몸은 천근만근 무거웠고 마음은 괜히 더 복잡했지요. 독수리는 혼잣말을 하며 걸었습니다. 괜히 나섰나? 아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지. 산바람이 불어와 땀에 젖은 옷을 스쳤습니다. 그 바람 속에서 아까 그 독수리의 눈빛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기울어 있었습니다. 독수리의 집이라고 해봐라. 추가 삼간도 아닌 기울어진 추가 한 칸이 전부였습니다. 문을 열면 먼저 반겨주는 건 사람이 아니라 바람이었습니다. 다녀왔습니다. 누구도 듣지 않지만 독수리는 늘 그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살아 계실 때 그렇게 했었거든요. 부엌에는 먹다 남은 찬밥이 조금 있었고 물에 말아 먹으면 딱 하루를 버틸 만큼이었습니다. 독수리는 그릇을 들고 마루에 앉았습니다. 해에 질 무렵의 산은 이상하게 더 쓸쓸했습니다. 그때 어머니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니는 독수리는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장가가는 거 보고 싶다 하셨지. 쓴웃음이 나왔습니다. 이런 집에 누가 오겠어요. 머슴에 가진 것도 없고 맞고 사는 인생인데 누가 이런 사람을 택하겠습니까? 독수리는 마지막 밥 한 숟갈을 입에 넣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마당 쪽에서 이상한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바람이 갑자기 세게 불었습니다. 추가 지붕이 덜컹 소리를 냈습니다. 독수리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뭐지? 그 순간 마당 위로 거대한 그림자가 드리웠습니다. 낮게, 아주 낮게 공기가 울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후웅, 독수리는 벌떡 일어나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말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며칠 전 산에서 살려보냈던 그 독수리가 하늘에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무언가를 발톱에 들고 있었습니다. 독수리는 마당 한가운데로 내려와 아주 조심스럽게 그것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독수리 머리 위를 한 바퀴 돌고 크게 울음 한 번을 남긴 뒤 다시 하늘로 날아올랐습니다. 순식간의 일이었습니다. 바람이 잦아들고 마당이 조용해졌을 때 독수리는 그 자리에 서서 눈만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설마? 독수리는 천천히 마당 한가운데로 다가갔습니다. 그곳에는 사람이 누워 있었습니다. 젊은 처녀였습니다. 비단 옷은 먼지에 더럽혀져 있었지만 그 속에서도 기품이 느껴졌습니다. 독수리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사람을 데려왔다고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도망쳐야 하나? 누군가를 불러야 하나? 아니면 그냥 모른 척해야 하나? 그런데 처녀의 얼굴을 보자 그 모든 생각이 멈췄습니다. 얼굴이 너무 창백했습니다. 독수리는 급히 무릎을 꿇고 손을 코 밑에 가져갔습니다. 다행히 숨은 붙어 있었습니다. 살아있다. 독수리는 그제야 정신이 돌아왔습니다. 이걸 어쩌지? 어쩌긴 뭘 어째. 독수리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사람을 그냥 두고 갈 수는 없지. 독수리는 처녀를 안아 올렸습니다. 생각보다 가벼웠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제대로 먹지 못한 사람처럼 말입니다. 방 안에 낡은 이불을 펴고 처녀를 눕혔습니다. 아궁이에 불을 지펴 방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물에 적신 천으로 처녀의 얼굴을 닦아 주었습니다. 독수리는 손이 거칠어서 괜히 더 조심스러웠습니다. 놀라지 마세요. 아직 깨어나지도 않았는데
괜히 말을 건넸습니다. 한참이 지났을까요? 처녀의 눈꺼풀이 살짝 떨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처녀는 눈을 뜨자마자 복수리를 보고 깜짝 놀라 몸을 움츠렸습니다. 여긴 어디죠? 목소리는 가늘고 떨렸습니다. 복수리는 두 손을 들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저는 해칠 생각 없습니다. 처녀는 숨을 고르며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초라한 당, 낡은 기둥, 그리고 서 있는 머슴 하나. 제가 살아있나요? 복수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살아 계십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처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 움직임 하나하나에 품위가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복수리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분은 다른 세상 사람이구나. 처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여기에? 복수리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독수리가 데려왔습니다. 처녀의 눈이 커졌습니다. 독수리요? 그 순간 처녀의 얼굴에 무언가 스치는 듯했습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깨달음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역시 복수리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괜히 묻지 않았습니다. 처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작게 말했습니다. 이 만남은 우연이 아니군요. 복수리는 그 말에 괜히 등을 곧게 폈습니다. 아, 저는 복수리라고 합니다. 이 집 주인입니다. 처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연어라고 합니다.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복수리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 초라한 집에 어울리지 않는 이름이었기 때문입니다. 방 안에는 불길 소리만 조용히 울렸습니다. 복수리는 느꼈습니다. 산에서 시작된 인연이 이제 자기 집 한가운데로 들어왔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 독수리가 그저 은혜를 갚은 게 아니라 운명까지 데려왔다는 것도 말입니다. 그날 밤 초라한 주가집에는 오랜만에 사람의 온기가 머물렀습니다. 복수리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여인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존재라는 것을, 그리고 하늘이 진짜 선물을 이제 막 내려놓기 시작했다는 것도 말입니다. 불길이 잦아들고 방 안이 조금 따뜻해졌을 때쯤이었습니다. 연어는 이불을 꼭 붙잡은 채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마치 어디서부터 말을 꺼내야 할지 고르고 있는 사람처럼 말입니다. 복수리는 괜히 서성이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몸은 좀 어떠십니까? 연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많이 괜찮아졌습니다. 덕분에요? 그 한마디에 복수리는 괜히 귀가 빨개졌습니다. 아닙니다. 저야 뭐 한 게 없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밖에서는 벌레 소리만 들렸고 산바람이 추가 지붕을 살짝 흔들고 있었습니다. 연어는 숨을 고른 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그 독수리에게 구해줬는지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복수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히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연어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또렷했습니다. 저는 한때 양반가의 딸이었습니다. 복수리는 놀랐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역시 그럴 줄 알았다. 속으로만 생각했지요. 아버지는 주정에서 버스를 하셨고 집안은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연어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그런 집안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줄은 아무도 몰랐지요. 그녀의 손이 이불 위에서 살짝 떨렸습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이 저희 집안을 눈여겨봤습니다. 그리고 원하지 않는 죄를 뒤집어 씌웠습니다. 복수리는 어떤 사람인지
묻지 않았습니다. 굳이 묻지 않아도 누군지 짐작이 갔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연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집은 빼앗겼고 아버지는 갇혔고 저는 그 사람의 첩으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복수리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럴 바엔 차라리 연어는 말을 잇지 못하고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의 장면이 눈앞에 다시 떠오르는 듯했습니다. 가마에서 도망쳐 나왔습니다. 뒤에서는 사람들이 쫓아왔고 연어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습니다. 절벽 끝에 섰을 때 더는 갈 곳이 없었습니다. 복수리는 숨을 삼켰습니다. 아래를 내렸다더니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깊고 어두웠습니다. 연어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때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끝나는구나. 그리고는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눈을 감고 뛰어내렸습니다. 방 안이 숨 막히도록 조용해졌습니다. 복수리는 그 다음 말을 차마 재촉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연어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바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무언가가 저를 감싸 안았습니다. 연어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커다란 날개였습니다. 복수리는 자기도 모르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신을 잃기 전 그 독수리의 눈을 봤습니다. 연어는 아주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무섭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도 마치 죽지 않아도 된다고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연어는 말을 멈추고 복수리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눈을 떴을 때 이곳이었습니다. 방 안에는 다시 고려가 내려앉았습니다. 복수리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산에서 본 그 독수리의 모습이 겹쳐 떠올랐습니다. 연아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독수리가 여기로 저를 데려온 이유를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복수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마 연어는 말을 골랐습니다. 은혜를 갚으러 온 게겠지요. 복수리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그 독수리. 연어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산에서 그 독수리를 살려주신 분이 복수리님이시죠. 복수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작은 선택이 여기까지 이어진 겁니다. 잠시 후 밖에서 날개 스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복수리는 급히 문을 열었습니다. 마당 한가운데 독수리가 다시 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사람을 데려오지 않았습니다. 독수리는 발톱에 무언가를 쥐고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흙이 묻은 굵은 뿌리 하나였습니다. 독수리는 복수리를 한 번 보고 연어를 한 번 본 뒤 하늘로 날아올랐습니다. 복수리는 그것을 집어 들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연어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건 산삼입니다. 복수리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산삼이요? 연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도 아무 산삼이 아닙니다. 사람 손 타지 않은 천종산삼입니다. 복수리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걸 독수리가? 연어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네, 하늘이 살 길을 열어준 거죠. 복수리는 산삼을 내려다봤습니다. 지금껏 평생 만져본 적 없는 귀한 물건이었습니다. 이걸 팔면 복수리는 말끝을 흐렸습니다. 연아가 조용히 이어 말했습니다. 머슴살이 그만두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말은 복수리의 가슴을 세게 울렸습니다. 평생 꿈도 꾸지 못했던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복수리는 산삼을 다시 천에 삶아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건 제가 살려준 값이 아니라 연어를 바라봤습니다. 하늘이 두 사람을 살리려고 보낸 겁니다. 연어는 그 말에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복수리님, 이제부터는 저도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복수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지켜드리겠습니다. 밖에서는 밤바람이 조용히 불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초라한 집 안에는 두 사람이 나눌 작은 약속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 위로 하늘의 은혜가 조용히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복수리는 잠을 꺼에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산삼이 떠올랐고 눈을 뜨면 연하가 보였습니다. 이게 꿈은 아니겠지. 복수리는 몇 번이나 산삼이 든 보자기를 풀었다가 다시 묶었습니다. 괜히 사라질까 봐서였습니다. 연어는 조용히 그 모습을 보다가 살짝 웃었습니다. 도망가지 않습니다. 산삼도 저도. 복수리는 머쓱하게 웃었습니다. 괜히 제가. 아침 해가 산 너머로 올라오자 복수리는 결심했습니다. 장터에 다녀오겠습니다. 값을 알아봐야겠습니다. 연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심해서 다녀오세요. 지금은 눈이 많을 겁니다. 복수리는 그 말의 뜻을 바로 이해했습니다. 그 사람, 자신의 주인인 대감 말입니다. 복수리는 허름한 옷차림 그대로 산삼을 품에 넣고 장터로 향했습니다. 장터는 늘 시끄러웠지만 그날은 더 정신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대감 댁에서 잃어버린 사람이 있다며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복수리는 고개를 숙이고 약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약재산 주인은 산삼을 보자마자 말을 잃었습니다. 이건 손이 떨렸습니다. 어디서 이런 걸? 복수리는 솔직히 말하지 않았습니다. 산에서 우연히요. 약재상은 한참을 살펴보더니 숨을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천종입니다. 이건 진짜입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500냥 드리겠습니다. 복수리는 길을 의심했습니다. 500이요? 평생 만져본 돈을 다 합쳐도 그 절반도 안 됐습니다. 맞습니다. 그 이상은 저도 감당이 안 됩니다. 복수리는 손이 떨렸습니다. 돈을 받아 쥔 순간 다리가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이게 내 돈이라고. 복수리는 처음으로 자기 이름으로 쌀을 샀습니다. 고기도 샀습니다. 그것도 뼈만 있는 게 아니라 살이 붙은 고기였습니다. 오늘은 좀 먹어도 되겠지. 집으로 돌아오는 길, 복수리는 몇 번이나 뒤를 돌아봤습니다. 혹시 누가 따오는 건 아닌지 괜히 불안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집에 도착했을 때 연화는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다녀오셨습니까? 복수리는 웃었습니다. 산삼이 진짜였습니다. 연화의 얼굴에 안도의 빛이 스쳤습니다. 복수리는 쌀을 내리고 고기를 꺼냈습니다. 오늘은 밥다운 밥을 먹겠습니다. 숯에서 김이 올라왔고 고기국에서는 진한 냄새가 퍼졌습니다. 그 냄새에 복수리는 잠시 멍해졌습니다. 이 집에서 이런 냄새가 난 적이 있었나 싶었기 때문입니다. 연화는 천천히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이네요. 복수리는 괜히 눈을 피했습니다. 별거 아닙니다. 이제 시작이니까요. 그날 밥상은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에게는 그 어떤 잔치상보다
따뜻했습니다. 밥을 먹은 뒤 연하는 조용히 바느질을 시작했습니다. 자투리 천을 모아 작은 주머니를 만들었습니다. 복수리는 옆에서 괜히 손을 놀리다가 도와주려다 말았습니다. 제가 하면 망칠 것 같아서. 연하가 웃었습니다. 그럴지도. 주머니가 완성되자 연하는 말린 꽃잎과 액초를 섞어 그 안에 넣었습니다. 은은한 향이 방 안에 퍼졌습니다. 복수리는 코를 징긋했습니다. 이건 무슨 냄새입니까? 우리 집안에서 대대로 만들던 향입니다. 연하는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몸에 지니고 계세요. 복수리는 당황했습니다. 제가요? 연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 기억. 그리고 이는. 복수리는 그 말을 다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주머니를 소중히 받아 품속에 넣었습니다. 귀한 걸 주셔서 제가 받은 게 훨씬 큽니다. 그날 이후 집단에는 이상한 평온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가만히 두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부터 마을에 수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대감댁에서 사라진 여인이 있다더라. 머슴 하나가 요즘 이상하게 돈을 쓰더라. 복수리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연하 역시 창밖을 자주 바라봤습니다. 그 사람은 연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복수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날 밤 복수리는 향주머니를 꺼내 손에 쥐었습니다. 은은한 향이 마음을 조금 가라앉혀 주었습니다. 지켜야 한다.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산삼은 씨앗이었습니다. 돈이라는 씨앗, 희망이라는 씨앗, 그리고 위험이라는 씨앗. 은혜는 조용히 자라나고 있었고 그 그림자도 함께 길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멀지 않은 곳에서 그 향기를 맡고 누군가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불안은 대개 조용히 시작됩니다. 복수리는 아침마다 문을 열 때 괜히 주변을 한 번 더 살폈습니다. 아무도 없어도 괜히 마음이 놓이지 않았습니다. 괜한 걱정이겠지. 하지만 그 말은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연하 역시 마당에 나올 때만 고개를 낮추고 그늘 쪽에 머물렀습니다. 그 향주머니는 항상 복수리의 품 안에 있었습니다. 은은한 향이 이상하게 마음을 붙잡아 주었습니다. 그날은 아침부터 공기가 달랐습니다. 새들이 이상하게 울지 않았고 산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복수리는 괜히 도끼를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 마리가 아니었습니다. 둘도 아니었습니다. 사냥개들이었습니다. 복수리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아기씨. 연하도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말은 필요 없었습니다. 잠시 후 사람 발소리가 어럭겹쳐 들려왔습니다. 대감의 하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그 사람이 있었습니다. 대감, 비단 옷을 입고 말 위에 앉아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이 집이로구나. 그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서늘했습니다. 복수리는 마당으로 나가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대감마님. 대감은 말에서 내리지도 않은 채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요즘 살림이 좋아졌더라. 복수리는 숨을 삼켰습니다. 머슴놈이 고기를 사고 쌀을 사고. 대감의 시선이 복수리에게 꽂혔습니다. 어디서 난 돈이냐? 복수리는 고개를 더 숙였습니다. 산에서 액초를 캐서. 대감은
웃었습니다. 웃음이었지만 기분 좋은 웃음은 아니었습니다. 거짓말 냄새가 나는구나. 그때였습니다. 대감이 갑자기 코를 징긋거렸습니다. 이 냄새? 복수리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어디서 맡아본 냄새인데. 대감은 말에서 내려 복수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내 놈 몸에서 난다. 대감의 손이 복수리의 옷깃을 잡았습니다. 이행. 평범한 머슴이 쓸 냄새가 아니야. 그 순간 사냥개들이 으르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직 안쪽을 향해 고개를 돌리고 있었습니다. 연하가 안에 있다는 걸 본능적으로 느낀 듯했습니다. 여봐라. 대감이 말했습니다. 집을 뒤져라. 복수리는 참았던 말을 터뜨렸습니다. 안 됩니다. 자기 목소리에 자기 자신도 놀랐습니다. 대감의 눈이 차갑게 번했습니다. 뭐라? 복수리는 바닥에 머리를 박았습니다. 제 집은 볼 것도 없는 누추한 곳입니다요. 대감은 잠시 복수리를 내려다보더니 비웃었습니다. 그러면 더 볼 필요가 있겠지. 사냥개들이 문 쪽으로 달려들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하늘이 갑자기 어두워졌습니다. 강한 바람이 마당을 쓸고 지나갔습니다. 사람들이 눈을 제대로 뜨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 하늘을 찢는 울음소리였습니다. 독수리였습니다. 검은 그림자가 마당을 덮쳤습니다. 독수리는 날개를 크게 휘둘렀습니다. 사냥개 한 마리가 공중으로 들려 올려졌다가 멀리 던져졌습니다. 나머지 개들은 꼬리를 말고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도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대감만이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때 그놈 대감의 얼굴에 분노와 공포가 뒤섞였습니다. 독수리는 대감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은 짐승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사람의 죄를 재는 눈빛 같았습니다. 대감은 뒤로 물러섰습니다. 이놈아. 말은 그렇게 했지만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독수리는 한 번 더 크게 울었습니다. 바람이 마당을 뒤집었습니다. 먼지가 날리고 사람들이 넘어졌습니다. 대감은 더 버티지 못하고 말에 올랐습니다. 물러가자. 그 말이 명령처럼 들렸습니다. 사람들은 서둘러 물러났습니다. 마당은 폭풍이 지나간 뒤처럼 고요해졌습니다. 복수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독수리는 한참 동안 지기를 맴돌다가 천천히 날아올랐습니다. 연하가 조심스럽게 밖으로 나왔습니다. 가나요? 복수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은요. 하지만 두 사람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걸. 대감은 물러난 게 아니라 다시 계산을 시작했을 뿐이라는 걸 말입니다. 복수리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곳을 떠나야 합니다. 연하는 잠시 침묵하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날 밤 두 사람은 짐을 꾸리기 시작했습니다. 필요한 건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버려야 할 것은 너무 많았습니다. 밖에서는 독수리가 고목 위에 앉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은혜는 지켜주었지만 도망칠 길까지 대신 걸어주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다음 선택은 사람의 목이었습니다. 밤길은 낮보다 훨씬 길었습니다. 복수리와 러나는 말없이 산을 올랐습니다. 달빛만 의지해 돌을 밟고 가지에 걸리고 숨을 고르며 걸었습니다. 뒤에서는 아직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복수리가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동물이 하나 있습니다. 연하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숨은 점점 가빠지고 있었습니다. 동굴은 생각보다 깊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자 차가운 공기가 뼛속까지 스며들었습니다. 복수리는 겉옷을 벗어 연화의 어깨에 덮어주었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연화가 말했지만 복수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지 않으십니다. 연화는 그 말에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복수리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동굴 입구에 앉아 밖을 지켜봤습니다. 조금만 소리가 나도 몸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연화는 이불을 덮고 누워 있었지만 잠들지 못했습니다. 복수리님,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춥지 않으세요? 복수리는 괜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머슴은 원래 추위에 강합니다. 연화는 그 웃음이 억지라는 걸 금방 알아챘습니다. 날이 밝아올 무렵 연화의 몸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마에 손을 대자 열이 느껴졌습니다. 복수리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안 되겠다. 연화는 힘없이 눈을 떴습니다. 괜찮아요? 조금만 쉬면. 복수리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악을 구해와야 합니다. 연화는 복수리의 소매를 붙잡았습니다. 위험해요. 그 사람 눈이 온 마을에 있을 겁니다. 복수리는 연화의 손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제가 안 가면 더 위험합니다. 그 말에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복수리는 동굴 입구를 나뭇가지로 가리고 연화를 눕혔습니다. 절대 나오지 마십시오. 무슨 소리가 나도. 연화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복수리는 산을 내려갔습니다. 마을은 평소와 다르지 않아 보였지만 공기는 묘하게 무거웠습니다. 곳곳에 낯선 사람들이 서 있었습니다. 복수리는 얼굴에 흙을 묻히고 허리를 더 굽혔습니다. 약방에 들어서자 약재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악을 좀. 복수리가 말했습니다. 많이 필요합니다. 약방 주인은 복수리를 힐끗 보더니 산산물 판 머슴이라는 걸 눈치챘습니다. 안쪽으로 들어오시지요. 차 한잔 하시면서. 복수리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그의 실수였습니다. 차를 한 모금 마신 뒤 세상이 천천히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복수리는 몸이 말을 듣지 않는 걸 느꼈습니다. 그 순간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대감이었습니다. 역시 여기 있었구나. 복수리는 이를 아물고 일어나려 했지만 다리가 풀렸습니다. 하인들이 우르르 달려들어 복수리를 붙잡았습니다. 돈은 어디서 났느냐? 그 계집은 어디 있느냐? 복수리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몽둥이가 날아들었습니다. 고통이 몸을 찢었습니다. 하지만 복수리는 소리 내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동굴 속 연화뿐이었습니다. 그 시각 동굴 안은 더 조용해졌습니다. 연화는 열에 시달리며 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동굴 입구에서 낮은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눈을 뜨니 어둠 속에서 노란 불빛들이 보였습니다. 짐승들이었습니다. 늑대 무리였습니다. 연화는 소리를 내지 못했습니다.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동굴 위로 거대한 그림자가 내려앉았습니다. 독수리였습니다. 독수리는 날개를 펼쳐 입구를 막았습니다. 늑대 한 마리가 달려들자 독수리는 단숨에 그 등을 눌러버렸습니다. 날카로운 울음소리에 늑대들은 뒷걸음질 쳤습니다. 독수리는 연화 곁으로 다가와 부리로 옷자락을 살짝 당겼습니다. 연화는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독수리님. 독수리는 하늘을 향해 크게 울었습니다. 마치 누군가를 부르듯이 말입니다. 그 소리는 멀리까지 퍼졌습니다. 그 소리가 독수리에게 닿았을 때 독수리는 피투성이가 된 채 땅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애식이 희미해졌지만 그 울음은 분명히 들렸습니다. 아기씨, 그것이 독수리가 남긴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은혜는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쓰러진 곳에서도 짐승이 지키는 곳에서도 하늘은 아직 등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독수리가 눈을 떴을 때 세상은 돌처럼 차가웠습니다. 몸은 움직이지 않았고 손목과 발목은 굵은 밧줄에 묶여 있었습니다. 천장에서는 물방울이 똑똑 떨어졌습니다. 여기는 지하 감옥이었습니다. 정신이 드느나 낮고 느린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독수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대감이 의자에 앉아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머슴 주제에 참 오래도 버티는구나. 독수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피 맛이 났습니다. 그 계집은 어디 있느냐? 독수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감은 웃었습니다. 아직도 지켜주고 싶은가 보지. 그는 손짓했습니다. 하인들이 몽둥이를 들었습니다. 말할 때까지 계속해라. 몽둥이가 몸 위로 떨어졌습니다. 고통이 번개처럼 스쳤습니다. 하지만 독수리는 소리를 삼켰습니다. 머릿속에는 동굴 속 연어의 얼굴만 떠올랐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자. 조금만.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바람 소리 같기도 하고 천둥 같기도 했습니다. 하인 하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대감마님, 밖에서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감옥 문이 덜컹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쾅! 돌문이 안쪽으로 휘어졌습니다. 먼지와 함께 어둠 속에서 검은 형체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독수리였습니다. 사람들은 말문을 잃었습니다. 이 좁은 지하에 어떻게 들어왔는지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독수리는 날개를 접은 채 천천히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눈빛은 산에서 보던 것과 달랐습니다. 부늘었습니다. 독수리는 대감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대감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졌습니다. 이 괴물은. 독수리는 날개를 크게 한번 펼쳤습니다. 바람이 감옥 안을 휩쓸었습니다. 햇불이 꺼지고 사람들이 넘어졌습니다. 독수리는 곧장 독수리에게 다가갔습니다. 날카로운 발톱이 밧줄을 단번에 끊어냈습니다. 독수리는 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독수리는 몸을 낮춰 독수리를 감쌌습니다. 독수리야. 독수리는 간신히 말을 꺼냈습니다. 러너는 무사한가? 독수리는 낮게 울었습니다. 그 울음은 대답처럼 들렸습니다. 그 순간 밖에서 사람들의 고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잡아라. 괴물을 쏴라. 화살이 감옥 안으로 날아들었습니다. 독수리는 날개를 펼쳐 독수리를 완전히 가렸습니다. 화살들은 깃털에 튕겨 나갔습니다. 독수리는 독수리를 등에 태웠습니다. 그리고 입구를 향해 돌진했습니다.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흩어졌습니다. 지상으로 나오자 밤하늘이 펼쳐졌습니다. 독수리는 한 번도 망설이지 않고 하늘로 날아올랐습니다. 독수리는 차가운 밤 공기를 맞으며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대감의 집은 점점 작아졌습니다. 고맙다. 그 말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독수리는 산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때 독수리는 독수리의 발톱에
무언가가 들려 있는 걸 보았습니다. 붉은 비단에 쌓인 보자기였습니다. 동굴에 도착하자 독수리는 조심스럽게 내려앉았습니다. 독수리는 휘청이며 내려 곧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연화는 약해진 모습으로 누워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독수리는 무릎을 꿇고 그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합니다. 악을 못 가져왔습니다. 연화는 힘없이 웃었습니다. 아니에요. 독수리가 악을 가져왔어요. 연화는 겉에 놓인 작은 꽃을 가리켰습니다. 사람 손이 닿지 않는 곳에서만 핀다는 귀한 약초였습니다. 그걸 다려 먹고 조금 나아졌어요. 독수리는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그때 독수리가 동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붉은 보자기를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이건 연화가 보자기를 풀었습니다. 안에는 낡은 문서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연화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었습니다. 이건 아버지의 필체예요. 문서에는 억울한 죄의 내막과 권력자의 이름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연화의 손이 떨렸습니다. 대감이 이걸 숨기고 있었군요. 독수리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독수리가 단순히 목숨만 구해준 게 아니라는 걸, 진실까지 물어왔다는 걸 말입니다. 이제 독수리가 말했습니다. 끝낼 수 있습니다. 연화는 문서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독수리는 조용히 두 사람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마침내 직접 나섰습니다. 사람의 손으로는 도저히 풀 수 없던 매듭을 짐승의 날개로 풀어낸 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밤이 지나면 세상은 더는 예전과 같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한양으로 가는 길은 멀고도 조용했습니다. 독수리와 연화는 말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서로가 무엇을 생각하는지 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연화의 품에는 붉은 보자기에 쌓인 문서가 단단히 안겨 있었습니다. 그 문서에는 억울함과 진실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로 하늘에서는 검은 그림자가 조용히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독수리였습니다. 마치 길을 안내하듯 높이 날며 앞서가고 있었습니다. 한양에 도착했을 때 연화는 곧장 관청으로 향했습니다. 문서를 본 관리들의 얼굴은 차례로 굳어갔습니다. 이건 임금님의 비밀 어명이 분명하오.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임금은 크게 노했습니다. 백성을 짓밟은 자가 어찌 벌수를 논하느냐. 명은 곧 내려졌습니다. 대감은 도망칠 틈도 없이 붙잡혔습니다. 여전히 큰 소리를 치려 했지만 문서 앞에서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억울한 죄를 씌웠던 일, 재산을 빼앗은 일,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은 일, 모든 것이 하나하나 드러났습니다. 대감은 버스를 빼앗기고 먼 곳으로 유배되었습니다. 그와 함께 붙어 있던 사람들도 각자의 벌을 받았습니다. 며칠 뒤 연화의 아버지는 마침내 풀려났습니다. 흰 수염이 늘었지만 눈빛만은 여전했습니다. 연화는 아버지를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살아 있어줘서 그것만으로도 고맙구나. 그리고 아버지는 독수리를 바라봤습니다. 잠시 말이 없더니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 딸의 목숨을 지켜준 은인이라 들었네. 독수리는 황급히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한 건 없습니다. 연화의 아버지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진짜 은인이지. 며칠 후 임금 앞에서 독수리는 불려 나갔습니다.
평생 머슴으로만 살던 사람이 궁궐 바닥에 서 있자 다리가 떨렸습니다. 임금은 잠시 복수리를 내려다보더니 말했습니다. 내가 끝까지 입을 열지 않았다고 들었다. 복수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람을 지키는 게 그리 어려운 일이나. 복수리는 잠시 생각하다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래도 해야 할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임금은 잠시 웃었습니다. 좋다. 그리고 멍했습니다. 오늘부로 이 머슴을 먼천한다. 그 한마디에 복수리의 세상이 멈춘 듯했습니다. 머슴이 아닌 삶, 자기 이름으로 사는 삶, 꿈에서도 그려본 적 없던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혼례가 열렸습니다. 크지 않았지만 따뜻한 혼례였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 모여 두 사람을 축복했습니다. 연하는 고운 옷을 입었고 복수리는 어색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서방님, 연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기 보세요. 복수리가 고개를 들자 하늘 위에서 독수리가 원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마치 이제는 안심해도 된다고 말해주는 것처럼 말입니다. 복수리는 두 손을 모아 하늘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그 후로도 독수리는 가끔 두 사람 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고목 위에 앉아 조용히 내려다보다가 한 번 울고 구름 너머로 사라지곤 했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저 집은 하늘이 지켜준다더라. 하지만 복수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먼저 지켜준 게 아니라 자신이 먼저 외면하지 않았다는 걸 말입니다. 어느 날 복수리는 연하 마루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다 말했습니다. 그날 산에서 그냥 지나쳤다면 어땠을까요? 연하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나치지 않았을 거예요. 당신은 그런 사람이니까요. 복수리는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복수리는 그날도 하늘 어딘가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을 겁니다. 윤회를 잊지 않는 짐승, 그리고 작은 친절을 선택한 사람. 이 이야기는 그래서 지금까지 전해져 내려옵니다. 짐승도 은혜를 갚는데 사람은 어떠해야 하는지 조용히 묻는 이야기로 말입니다. 오늘 밤 이 이야기를 들은 당신도 혹시 작은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다면 기억해 주십시오. 하늘은 작은 친절을 결코 잊지 않는다는 거로. 이만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